오늘 영상에는 구독자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도대체 어떤 고장극이 진짜로 사랑받았을까요? 평점 말고 오직 방영기간 중 회당 평균 조회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된 탑10입니다. 무도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이 드라마는 첫눈에 반하는 진부한 클리셰를 따르지 않습니다. 남녀 주인공의 요괴 퇴치 여정은 일에 집중하고 달달한 장면은 틈틈이 들어가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옴니버스식 요괴 퇴치 패턴은 하나씩 이어지는 전개가 시청자를 몰입하게 만듭니다. 캐릭터 설정도 호감이라는 평이 많은데요. 임가륜이 연기한 캐릭터는 겉으로는 차갑고 말수가 적어 보이지만 송주화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다정함이 흘러나옵니다. 송주화는 처음에는 매우 겁 많고 소심했지만 점점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객이 스토리에 이입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다크한 분위기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다 보니 더우반 평점 7.5점이라는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턱걸이로 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고장극 로맨스물은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백록이 선택한 드라마는 선현물의 뻔한 캐릭터 설정을 그래도 조금은 벗어났다는 평을 받았다고 해요. 백록이 연기한 캐릭터는 사랑과 미움이 분명한 천진난만한 소녀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결국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구세주가 됩니다. 오서붕은 1인 3역을 맡았는데 전혀 헷갈리지 않게 연기했다고 해요. 요왕 버머릴 때는 날카롭고 패기 넘치며 내 사람을 챙기고 기억을 잃은 몽모일 때는 순수하고 의존적이며 전생의 정연일 때는 풍류 속에서 인내심을 감추고 있습니다. 미세한 표정과 몸짓만으로 세 가지 상태를 정확히 구분해내서 오서붕의 팬덤이 커지는 데 일조한 작품이 백월범성이었다고 해요. 비록 이 드라마에도 여전히 피폐물 클리셰가 좀 있지만 지나친 새로움은 독이 될 수도 있기에 이런 설정을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임강선은 창생을 구한다는 전통적인 선현물의 낡은 패턴을 깼습니다. 피폐물을 좋아하는 관객을 위해 순수 혐오 선엽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만들었다는 평가의 임강선입니다. 백록과 증순이 두 사람은 300년 동안 무려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겪습니다. 바로 이런 극한의 감정 줄다리기 덕분에 시청자들은 너무 괴롭다고 욕하면서도 밤새워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꽉 채운 감정의 밀도로 결국 피폐 로맨스와 미스터리 추리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을 만족시킨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올해 나온 시즌3는 확실히 전 시즌들의 맛이 안 난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해요. 원래 당족의사록의 가장 큰 재미는 기이하고 화려한 당나라의 귀신 같은 사건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공포 설정을 많이 덜어냈고 사건들도 특별히 소름 끼치는 장면이 별로 없었다고요. 게다가 이번 시즌 사건 추리가 너무 마치기 쉽다는 네티즌들의 불평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양홍문이 연기한 노릉풍은 여전히 협객의 기계가 넘치고 뜨거운 피가 끓는 느낌은 전 시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양지강의 소무명 역시 예전 그대로인데요. 그 나른하고 산만한 모습 속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회시는 흑화한 연꽃 여주인공의 복수가 중심이 되는 작품입니다. 거기에 대충 넘어가는 다른 드라마들의 묘사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진도령이 연기한 장하나는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양부모를 직접 처단합니다. 수도로 돌아온 후에는 자작극으로 암살 미수 사건을 꾸미기도 하는데요. 절대 시청자를 바보 취급하며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안회시에서 진도령의 연기도 호평일색이었다고 하는데요. 대치할 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으면서도 눈빛은 차가운 모습이나 빗속에서 적을 벤 후 눈물을 머금고 검을 닦는 장면은 압권이었다고 해요. 그 섬세함과 독한 기운을 아주 적절하게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들은 이렇게 지능적인 명작 드라마가 2026년에는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작이었던 당족의서록보다 회당 평균 조회수가 더 높았던 조설록. 이 드라마는 부검과 수사를 메인으로 합니다. 게다가 수사 과정도 전혀 지지부진하지 않은데요. 초반부터 여주인공 집안의 멸문지화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거기서 더 큰 진황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일환적이 연기한 여자 검시관 진화는 시신 검시, 사건 해결, 단서 분석 등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통쾌하고 볼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전해주었다고 해요. 거기에 조설록에는 로맨스도 있는데요. 이란적과 오서붕은 수사 과정에서 무심코 묘한 썸의 기류를 자주 풍깁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푹 빠졌다고 해요. 고장 로맨스도 좋아하고 미스터리 수사물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꼭 챙겨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저료는 비주얼과 분위기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선택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강대강 캐릭터 설정과 감정의 점진적 변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섞어냈다는 점이라고요. 선결혼 후연의 설정이고 여주가 위기 상황을 되돌려 한 지역을 구합니다. 극 중 많은 반전도 절대 허구처럼 느껴지지 않는데요. 송조화가 연기한 소교는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을 낮춘 뒤 마음을 공략합니다. 류은영이 연기한 위소 역시 전쟁만 할 줄 아는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지략과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정략 결혼에서 시작해 서로 탐색하고 겨루다가 서로의 수를 받아치고 결국에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난국을 헤쳐나갑니다. 중간중간 가문의 갈등과 조정의 분쟁도 섞여 있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매 순간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해 추진됩니다.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연애한다고 집안의 원수를 잊어버리는 것도 아닌데요. 이런 감정선이라야 우여곡절이 있으면서도 재미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2025년 초반에 평판과 화제성이 가장 높았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대작답게 전체적인 평을 보면 비즈니스 에피소드의 논리가 살아있고 조정의 수싸움도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에 양쯔와 리시엔의 달달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감정선이 더해져 사이다 구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스토리와 연출이 다소 평이했다는 점은 아쉬움의 포인트로 지적받기도 했다고 해요. 게다가 광전총국의 40부작 제한 때문에 국색방화가 상하 두 파트로 나뉘어 방영되는 바람에 시청자들의 열기가 다소 식어버리기도 했다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화제성이 분명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 나왔던 작품입니다. 방금 만나보신 국색방화를 보다 보면 지금 우리의 시선에서 보기에는 주인공 양쯔의 화장이 너무 과한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이게 상당히 고증을 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얀 피부톤의 연출, 눈썹 사이에 꽃무늬를 붙이는 등의 화장법이 유행했다고 해요. 우리 당나라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과한 화장을 한 여자 주인공이 등장한다면 현실 고증을 제대로 했구나 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나 설정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들을 보다 보면 왜 한 번쯤 궁금한 적 있지 않으셨어요? 이건 어디까지가 설정이고 어디까지가 실제 역사지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궁중암투의 클래식 옹정황제의 여인을 볼 때부터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이런 저의 궁금증을 싹 해결해주는 책을 만났는데요. 바로 중드보다 중국사입니다. 한번 살짝 같이 봐볼게요. 옹정황제의 여인은 청나라 옹정제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극 중에서 보면 견훤의 라이벌로 화비가 나오는데 드라마상에서는 화비의 오라버니 연갱요의 막강한 권력과 더불어 화비의 기세가 등등하다가 결국 황권의 위협이 되자 연갱요를 비롯하여 총애하던 화비까지 모조리 쳐내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순서가 다르다고 해요. 옹정제는 총애하던 화비의 죽음을 슬퍼했고 연갱요의 몰락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유역비의 아름다움이 화면 가득 담겼던 드라마 몽화록. 몽화록에서 보면 유역비가 연기한 캐릭터 조바나가 찻집을 운영하잖아요. 실제로 송나라에서는 차가 정말 유명했대요. 차를 우려내는 과정을 겨루는 지금으로 치면 바리스타 대회 같은 투차가 유행했다고 해요. 저는 그냥 단순히 유역비를 우아하게 보이게 만드는 설정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중드보다 중국사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보고 지나치던 장면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려주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중드보다 중국사의 포르체 출판사와 탑공이 함께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정보를 참고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포르체 출판사에서 직접 5분을 추첨해서 오늘 만나보신 중드보다 중국사를 보내주신다고 해요. 평소 중드 덕후로 소문이 자자한 탑공 구독자님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일단 정리해보자면 최근 겉모술수 드라마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상황에서 장혜전은 치트키를 쓰는 사이다 드라마의 형식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다른 드라마들처럼 후반부 클라이맥스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요. 샤오잔이 연기한 장혜는 멸문지와의 피 맺힌 원한을 짊어지고 건축기술과 풍수지리 지혜를 이용해 조정에서 차근차근 입지를 다집니다. 그 과정에서 샤오잔은 눈빛 연기와 미세한 표정만으로 인내에서 광기로 변해가는 장혜의 탈바꿈을 생생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장혜전의 묘미는 관객의 전지적 시점을 차단했다는 점이라고 해요. 시청자 모두는 장혜의 일방적인 대본만 들고 있고 오직 작가만이 뒤에서 판을 짜는 구조라고요. 그러니 시청자들은 매일 스토리를 추측하느라 바빴다고 해요. 거기에 장혜가 승승장구하고 세상을 뒤흔들며 결국 복수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10년 동안 편히 잠들지 못한 것이라는 묵직한 메시지까지 전달한 작품이라는 장혜전입니다. 왕학체가 원톱 남주인공 노선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굳히게 만든 작품 대봉탁영인입니다. 그가 연기한 허치라는 시정잡배 같은 영리함과 심지어 껄렁함도 있지만 지혜와 용기로 기이한 사건을 해결하고 권력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거기에 엉뚱한 설정들로 권모술수의 무거운 분위기를 전부 날려버렸다고 해요. 사천감의 연금술로 닭고기 조미료를 라이브 커머스처럼 판다거나 허치란이 촌스러운 멘트로 공주를 꼬신다거나 하는 설정으로 유쾌함을 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논리적인 추리로 음모를 파헤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신선함을 성공적으로 자극한 셀링 포인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2025년 가장 인기 있었던 고장극을 회당 평균 조회수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